10년 후에 10배 오를 주식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2018년에서 5년을 더해보면 2023년이잖아요.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국내 대기업들이 이 시장에 또 강력하게 좀 뛰어들고 있고 세계 5손가락 안에 드는 기업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이거 상당히 자극적인데요. 10년 후에 100배 오를 주식이 있다. 괜찮으신가요? 네. 뭔가요, 이거는? 근데 이거는 뭐 제가 네. 떠드는 얘기는 아니고 네. 주요 이제 전망하는 네네. 또 주요 기관에서 네네. 전망을 해놓은 데이터이기 때문에 아. 그를 이제 제가 참고 삼아 얘기를 드린 부분이고 저도 근데 사실 달란트 투자 영상을 종종 봐요. 네. 근데 같이 네. 이 부분은 네. 좀 많이 강조해 주시지 않았나 맞아요. 싶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네. 얘기할 내용이 좀 많을 것 같긴 한데 네. 근데 워낙 우리 또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들으셨을 것 같기 때문에 그냥 짧게만 좀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년 후에 10배 오를 주식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일단 방금 전까지 해서 2차 전지, 전기차 시장 굉장히 좀 커질 수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셨잖아요. 전기차를 미국 입장에서 이번에 이제 그 부양안이 통과가 된다면 신차를 사던 중고차를 사던 구매자에게 보조금을 지원을 해준대요. 자, 사실 기존에 미국에서 전기차를 가장 또 많이 판 테슬라, 그 다음에 GM 같은 경우는 기존의 정책적인 지원으로 받았던 보조금을 상한까지 다 써놨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추가적인 보조금이 좀 지원이 돼줘야 얘네 입장에서도 좀 판매량을 늘릴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좀 생길 수가 있을 텐데 보조금을 어느 정도 좀 다 썼던지라 좀 쉽진 않다 라고 생각했던 찰나 이번 부양안이 통과가 된다면 추가적으로 또 이 보조금을 더 받을 수 있는 또 상황이 나오는지라 대표적으로 테슬라랑 GM도 이 기대감을 계속해서 좀 키워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가뜩이나 중고차 시장에서 또 전기차 관련해서는 테슬라랑 GM 위주의 좀 판매량이 호조세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모로 지금 테슬라, GM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좀 전기차 시장에 계속해서 좀 호조될 수 있을 만한 좀 환경이 놓여질 가능성이 높은데 전기차가 계속해서 좀 판매가 된다면 사실 장기적으로 더 많이 판매될 가능성이 높겠죠. 왜?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내연기관 차에 대한 생산을 이제 판매 중단하려고 하는 계획들을 발표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네. 완성체업자 입장에서는 전기차밖에 이제 만들어서 못 파는 시국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전기차에 대한 판매량은 점점 많아지게 되겠고 자,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하죠. 전기차를 우리가 사실 처음에 만들어서 타게 된 배경은 결국 친환경이었어요. 친환경. 내연기관 차가 아무래도 지구온난화에 대한 문제가 좀 심각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를 좀 해소하고자 친환경 차인 전기차를 만들었는데 문제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그 배터리 이거를 만드는 데 필요한 히토류 이런 부분들도 사실 100% 친환경이라고 좀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배터리 수명이 5년에서 10년 정도가 되는데 배터리 수명이 다하면 이 폐배터리라고 하죠. 배터리가 수명이 다한 약간 쓰레기 같은 폐배터리 얘를 결국에는 쓰레기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또 중화학물질이 나옵니다. 결국 환경오염에 대한 또 요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니 우리가 친환경을 하기 위해서 전기차를 만들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 끝에가 친환경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유럽과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전기차를 만들려면 결국 원재료가 되는 히토류를 여기저기 떼와야 되는데 히토류가 또 대부분 다 중국에 있거든요. 근데 유럽이랑 미국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이랑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고 해요. 왜? 계속해서 안보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얘네가 자꾸 갑질하니까. 자, 그래서 이거 우리가 중국에 그렇게 히토류를 의존하지 않더라도 자체적으로 계속 배터리를 만들고 플러스 폐배터리를 어떻게 하면 좀 친환경적인 움직임으로 다시 좀 쓸 수가 있을까 라는 이제 생각을 자꾸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탄생한 게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시장입니다. 배터리가 수명이 다한 거를 그대로 다시 쓰는 게 아니라 분해를 해요. 분쇄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주요 원재료들을 쫙 추출을 해냅니다. 뭐 망간, 니켈과 같은 애들을. 그래서 이렇게 추출한 애들을 가지고
다시 배터리를 만드는 데로 쓰는 게 바로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시장인데, 자, 이 시장이 자연스럽게 전기차 시장이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다시 또 커질 수가 있겠죠. 왜? 전기차가 많이 판매가 되면 될수록 수명이 닿으면 폐배터리가 나올 것이고, 폐배터리가 나오는 만큼 다시 또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시장은 자연스럽게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 그래서 사실 생각을 하실 게, 전기차 시장이 본격적으로 보급화가 됐던 거는 2018년도부터입니다. 자, 근데 배터리의 수명을 봤을 때 5년에서 10년으로 본다면, 그러면 2018년에서 5년을 더해보면 2023년이잖아요.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폐배터리가 많이 나올 수가 있겠구나.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시장이 내년부터는 더더욱이 발빠르게 커져갈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국내 대기업들이 이 시장에 또 강력하게 좀 뛰어들고 있고, 해외에도 마찬가지로 되게 강력하게 좀 뛰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로 이제 완성차 업체라든지 2차전지 셀 업체들이 이쪽으로 좀 많이 뛰어들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추출하는 데 있어서의 기술력이 굉장히 또 고도의 기술력을 요구를 하는 부분이고, 해서 이 기술력을 완벽하게 갖춘 기업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국내 기업 중에 세계 5손가락 안에 드는 기업이 있고, 그리고 추출하는 그 공정을 우리가 건식 공정과 습식 공정으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 습식 공정이 효율이 또 좋다라는 거거든요. 습식 공정을 또 대표적으로 하는 기업이 우리나라에 또 성일하이텍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상장을 했죠. 네. 그래서 제가 또 저희 부자TV 채널에서 성일하이텍 굉장히 좋다, 이거 청약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셔도 될 것 같다 했었는데, 거의 한 90% 정도 따에 살짝 못 미치는 네네. 주가 상승률로 상장을 하면서 또 성공적인 상장을 했는데, 저는 이게 보호예수 물량이 좀 풀리면서 다시 주가가 좀 떨어지는 바닥권을 좀 잡는다면 장기적인 스탠스를 보면서 좀 모아가고 싶은 종목이지 않나 싶어요. 아무래도 기술력에 대한 진장벽도 높고요. 그 다음에 이 성일하이텍 같은 기업은 워낙 예전부터 이 폐배터리 시장에 대한 기술력을 계속해서 연구 개발했던 기업입니다. 전기차가 2018년도부터 본격 보급화가 됐는데 예전부터 왜? 얘는 스마트폰에 탑재되어 있는 그 폐배터리를 재활용하는, 그때부터 이제 그 기술을 자꾸 개발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미 상용화를 했고, 이미 다른 업체들보다 많이 앞서가 있는 기술적인 격차를 벌린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 좀 막대한 투자로 인해서 생산량도 많이 확보했고, 이번에 또 상장도 성공적으로 했던지라 이 자금을 또 필두로 또 추가 생산량을 늘릴 수 있을 만한 데에다 투자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게, 아무리 기술력이 좋고 아무리 생산을 많이 할 수 있어도 주요 고객사가 없으면 돈을 못 버는 거거든요. 근데 고객사도 탄탄합니다. 주요 K배터리 3사에 다 또 고객사로 갖고 있고, 그 다음에 해외에도 고객사를 좀 넓혀가고 있는 상황. 여기에 또 주요 깊게 봐야 될 게, 삼성이 얘한테 자꾸 투자를 하고 있어요. 기술 개발도 같이 함께 삼성물산이 또 주요 주주로 자리 잡고 있고요. 삼성 관련 또 벤처 캐피탈이 계속해서 투자 지원금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투자하고 있고, 주요 대기업들의 또 고객사도 확보해둔 상황에 기술적인 격차와 또 생산량에 대한 부분까지 확보해둔 기업이기 때문에 이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기업이지 않을까. 장기적으로 네. 충분히 우리가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기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확실히 이제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은 뭐 15일, 그다음에 뭐 1개월, 3개월, 6개월 확약 물량이 풀리면서 네네. 그 물량을 맞고 좀 떨어지는 케이스가 많긴 많거든요. 네. 그렇다면 정말 좀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물론 네. 이제 떨어진다는 가정하이긴 한데, 그리고 뭐 앞으로 뭐 10년에 뭐 10배, 뭐 그다음에 뭐 한 2, 30년 놓고 보면 100배. 네. 솔직히 너무 좀 어그로 끄는 거 아니냐라고 네. 생각할 수가 있는데, 폐배터리 시장 전망이 그래요, 사실. 네, 맞아요. 그리고 그게 상당히 좀 가시적인 게, 전기 시장이 성장을 하면 무조건 폐배터리 시장도 같이 성장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정말 그 점유율만 그 기업이 유지만 해준다라고 네. 한다면 그 정도 성장하는 게 맞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좀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혹시 그러면 그 성일 하이텍과 좀 같이 볼 만한 그런 좀 기업들은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사실 요즘에는 이제 폐배터리 모멘텀으로 코스모학이라는 기업이 좀 주가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코스모학보다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올해 들어서 청약을 시도를 딱 2번을 했거든요. 진짜. 딱 2번을 했는데 하나가 LG 에너지 솔루션이고 하나가 성일하이텍이었어요. 거의 뭐 더블 이상 가는 거 아니면은
네, 안 저는 하시는 그런 스타일. 웬만하면 따상을 노릴 수 있을 거 아니면은 어. 좀 안 한다는 마인드라 가지고 어.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을 제가 청약한 데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그 폐배터리 시장에 대한 모멘텀이 또 있었어요. 왜냐면 엔솔 같은 경우는 워낙 여러분들이 2차 전지에서는 다 뭐 이미 자명하게 알고 계시겠지만 폐배터리에도 모멘텀을 뜨고 있는 게 일단 에코프로랑 협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또 북미 최대의 북미 쪽에서 또 최대 리사이클링 기업인 라이사이클에 또 투자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또 많은 금액을 또 투자를 해놨어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또 중국의 화유 코발트 업체랑 또 협업을 했어요. 맞아요. 이 폐배터리 관련해서. 그 다음에 이게 협업 과정이 또 어떻게 되냐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중국 공장에서 폐배터리가 나오면 이거를 가지고 화유 코발트에 줘서 얘네가 추출을 하고 추출을 한 원재료들을 다시 LG 에너지 솔루션이 가져와서 배터리를 만드는 이런 구조의 협업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즉 폐배터리 시장에 있어서 지금 에코프로, 화유코발트, 그다음에 미국의 또 라이사이클 주요 이제 굵직한 라인업을 확보해 둔 게 바로 또 LG 에너지 솔루션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충분히 2차 전지 이후로도 폐배터리까지 본다면 모멘텀을 계속 키워갈 수 있을 만한 기업이 아닌가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금일일 거예요. 8월 4일 기준으로 상장한 세비킴이라는 종목이 있긴 하거든요. 그 종목은 사실 폐배터리가 메인 비즈니스는 아닌데 얘네는 이제 그 2차 전지 만드는 공정 중에서 불량품이 발생을 하면 그걸 가지고 회수를 해서 마찬가지로 또 그런 소재들을 재활용하는 그런 기업이에요. 근데 이 기업도 이제 폐배터리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런 기업도 같이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일 그 자체 채널에 올리신 영상 중에서 역대급 대박 투자로 수혜를 입을 만한 2차 전지 관련 주식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차 전지 뭐 계속해서 제가 쭉쭉쭉 말씀드리고 있는데 역대급 대박 투자라는 것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미국에서의 그 부양안이 통과된다라면 무려 480조가 친환경 쪽으로 이제 흘러 들어가게 되는데 근데 크게 이 480조 원이 한쪽으로 다 가는 건 아니고 한 크게 봤을 때 친환경에서 한 두 가지에 대한 물줄기로 좀 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가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 확충 대표적으로 이제 태양광 패널이 되겠고 한 가지가 이제 전기차 부분이에요. 그래서 전기차를 신차를 사던 중고차를 사던 구매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데다가 또 막대한 자금을 쓰게 되는데 자 그래서 이런 부분 계속해서 좀 살펴볼 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크게 일단은 테슬라랑 GM이 대표적으로 수혜를 받는 완성차 업체예요. 자 그러면 자 우리나라에서는 그 테슬라랑 GM과 연결 지어 볼 수 있을 만한 기업이 없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대표적으로 누가 있는 거냐? 또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왜? 테슬라랑 GM에게 대표적인 배터리를 납품하는 게 LG 에너지 솔루션이거든요. 그 다음에 살짝 밑단으로 내려오시면 양극재 업체까지 좀 볼 수가 있겠는데 테슬라 양극재 하면은 다들 아시는 게 LNF. 그 다음에 GM 하면 양극재 하는 게 최근에 갑작스럽게 대규모 공시를 발표했던 포스코 케미칼. 포스코 케미칼 맞아요. 네. 네네. 이런 애들이 사실 포스코 케미칼이 해당 공시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좀 급등을 하긴 했지만 이 역시 마찬가지로 단발적으로 끝날까?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계속해서 좀 보조금이 지원이 된다면 GM과 테슬라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좀 전기차를 또 찍어낼 수 있을 만한 흐름이 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와 연관되어 있는 밸류체인 기업들 계속해서 좀 눈여겨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분명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은 중국발 의존도를 낮추려고 해요. 낮추는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이 배터리 있어서는 중국의 CATL의 점유율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었거든요. 1등이죠.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점유율이 점점 낮아진다라고 북미 쪽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낮아진다라고 본다면 네. 상대적으로 국내 주요 K배터리 3사가 수혜를 볼 수가 있겠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아무래도 엔솔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가질 수가 있겠죠.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얘네가 싼 건 아니에요. 네. 싼 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특히나 지금같이 시장이 좋지 않을 때 막 자신 있게 비중 막 투자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그냥 치고 빠지는 단기 매매를 하시던지 아니면은 그냥 아싸리 그냥 장기적으로 어차피 기업의 성장세를 보면서 가져가는 매매를 하시던지 아니면 비교적 싼 장비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장비주 중에서도 그럼 뭐가 좋아요? 라고 좀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대규모 발주 움직임이 하반기부터 좀 나온다고 봤을 때 장비가 사실 2차전지 쪽은 더 까다로워요. 왜냐면 각 배터리를 만드는 업체들마다 이게 필요로 하는 모양과 이런 지질이 다 달라요.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원통형 있고 막 각형 있고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그 고객의 그 니즈에 맞춰서 다다다닥닥 찍어낼 수 있을 만한 장비들을 납품하는 업체가 그만큼 많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또 더해서 반도체랑 마찬가지로 2차전지 장비에 있어서도 뭐가 또 중요하게 보여지냐면 수율이 높은 걸 찾게 돼요. 업체들이. 수율이 뭐냐? 하나를 만들더라도, 지금 100개를 만들더라도 불량품이 얼마나 덜 나오느냐. 즉, 정상품을 얼마나 많이 만들 수가 있느냐. 이러한 게 이제 수율인데, 그 수율이 높은 장비 업체가 아무래도 다른 애들에 비해서는 더 부각을 많이 받게 되겠죠. 그리고 대규모 장비 사이클상 또 부각을 많이 받게 되는 게 기본적으로 생산량을 확보해둔 기업과 플러스 대규모 현금성 자산이 많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좀 수혜를 받게 됩니다. 부각을 많이 받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종합을 해봤을 때는 장비주 중에서는 대장주는 저는 P&T가 아닐까 좀 싶습니다. P&T 특히 하반기 때 SK, LG, 삼성 중에서 가장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게 SK라고 하는데 네. SK의 주된 투자에 또 대표 최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게 P&T고 그 다음에 그 밑단으로 내려온다면은 그나마 뭐 하나기술이라든지 뭐 CSI 이 정도는 그래도 관심 있게 볼 수 있을 만한 장비 업체이지 않을까 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장비 업체들이 제가 알기로는 약간 단순히 그냥 뭐 2차전지 공정에 들어가는 잡피도 만들지만 추가적으로 이 폐배터리 네. 관련된 장비 같은 경우에도 만들고 뭐 관련 기업을 인수한다든지 맞아요. 그런 사업도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확실히 그런 성장 모멘텀 관점에서는 지켜볼 필요가 있는 그런 기업들이 아닌가 또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또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네, 뭐 7월 시장이 사실 쉽지 않은 시장에서 그래도 다행히 반등을 해줘서 많은 분들이 사막의 오아시스를 약간 마신 듯한 느낌을 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았는데요. 네. 이걸 오아시스가 나왔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눈 뒤집어지시면 안 됩니다. 아직 사막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네. 급하게 먹다 또 체하세요. 그러니까 분명 투자는 조급하면 안 됩니다. 지금 막 올라가는 것 같아서 지금이라도 막 뭘 해보려고 하기보다는 차분하게 또 인내하시고 침착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바 차근차근 한 스텝 한 스텝 나아가셨으면 좋겠고요. 결국에 지금 이렇게 영상을 보시면서 주식시장에서 지금 살아남고 계신 분들은 결국 이게 지속이 되면 여러분들이 승자가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힘들더라도 차분하게 지금처럼 잘 공부하셔서 닦으셔서 또 다가오는 상승장 때 여러분들이 다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또 부자TV 채널에서는요, 또 많은 주식 관련 인사이트 얘기 많이 나누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한번 놀러 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주의해야 되는 게 약간 쏠림 현상인 것 같아요. 하락장에는 막 다 하락한다 그래가지고 막 당장이라도 손절치고 나아가야 되는 그런 분위기가 그렇죠. 형성이 됐다고 한다면 또 사실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최근에 미국 증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반등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거 상승 오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뭘 사야 되지? 하면서 막 분주한 그런 흐름이 펼쳐지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사실 좀 조심해야 된다. 그런 말씀으로 하신 차원 같고 그런 차원에서 정말 장기적으로 성장할 만한 그런 산업이 어디고 또 주식이 무엇인지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시다가 또 좋은 타이밍이 왔을 때 또 이렇게 투자하는 그런 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또 부자TV 채널 방문해 주셔서 여기는 좀 쏠림 현상이 없는 그런 채널 중에 하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우르르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네. 딱 자기만의 뷰를 또 명확하게 제시하는 또 그런 곳이기 때문에 가서 투자 도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수빈 대표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